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심리 정서적 주제는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심리 정서적으로 내가 아픈 부모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심리 정서적으로 특별히 내가 아픈 부모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스스로 뭐 어떤 기준 없이 내가 아픈 부모일까, 건강한 부모일까, 이거를 판단할 수 없겠죠, 섣불리.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기준들은 지난번에 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오카다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정신의학자이자 또 애착 이론가가 소개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이런 기준을 봤었을 때 굉장히 좀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아픈 부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6가지를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경향들이 내게 빈번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심각하게 나타난다면 나는 아픈 부모라고 해도 맞다. 아픈 부모라고 해도 여겨도 여기는 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카다 다카하시가 이런 기준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자주 흥분하는 부모. 예. 그러니까 아픈 부모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모든 일에 부정적이에요. 아이들을 볼 때도 부정적이고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 여기고 또 부정적일 수 있죠. 사람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비관적인 사고를 지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를 계속 하게 되면 사람이 쉽게 흥분하게 되거든요. 쉽게 분노하게 되고 쉽게 화를 많이 내게 되는데 여하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주 흥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부모에게는 어떠한 긍정적인 형태의 사고나 생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참 암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좀 이런 부분에 많이 빈번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 하나만으로 봐도 내가 참 정서적으로 아픈 부모이구나,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를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부모예요. 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삶이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늘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노출되어 있는 부모는 굳이 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그런 문제, 이런 것까지 모두 다를 꺼내면서 확인시키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모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부모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까지 자녀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막 너무나 괴로워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이 괴로운 속사정, 이 모든 것을 필터링이 없이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적나라하게 말을 해준다든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생각을 묻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녀를 나의 문제로 끌어들이는 이런 부모가 있다면 굉장히 아픈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빈번히 트집을 잡는지 안 잡는지. 빈번히 트집을 잡고 무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나는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아픈 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픈 부모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정서가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강박이, 굉장한 심한 강박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괜히 트집을 잡는 거죠. 예. 어린 자녀는 성인이 아니죠. 네, 어리니까 어린 자녀죠. 그래서 어린 자녀는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특성을 보면 모든 것을 스스로 잘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더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실수를 할 수 있게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어린 아이잖아요. 하지만 아픈 부모는 이런 아이의 실수와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가차없이 질책하고 거기에 엄한 체벌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아이가 무엇이든 꼭 해야만 한다라는 강박이 굉장히 이 아픈 부모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어린 아이임을 인정하지 않고 빈번하게 트집을 잡는다. 나는 아픈 부모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네. 여러분, 아픈 부모는 사실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심리적 그런 여유가 없어요. 아픈 부모는요, 오직 자신만 생각하게 되고 자녀와 그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아이에게 관심을 쏟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투영된 자신의 소망이나 기대, 불안 등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아픈 부모는 자녀의 기분이나 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무관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의 니즈를 잘 못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도 공감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아픈 부모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자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자녀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나에게만 오직 나만 생각한다. 이런 부모는 심리정서적으로 아픈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다섯 번째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요, 일관적이지 못하고 수시로 변한다. 아픈 부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이든 어떤 공감을 행하는 것이든 공감을 해주는 것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돌봄이든지 간에 일관적이지 못해요. 예, 굉장히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예. 아이도 그런 돌봄을 받는다면 어쩔 때는 잘해주고 어쩔 때는 못해주고 어쩔 때는 화를 내고 갑자기 막 붕괴하고 분노하고 굉장히 일관적이 못하면 혼란스럽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부모가. 예. 그래서 이러한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매사에 엄청난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그리고 여섯 번째 기준은 자녀를 심하게 통제하는 부모예요. 여러분, 아픈 부모는 자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심하게 통제를 해요. 아이의 주체성이 있죠. 우리는 그 아이의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주체성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야 되죠. 부모라면. 근데 이 아이의 주체성을 모두 다 통제를 하고요. 또 아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자유를 침해해요. 그래서 아이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행동, 주체적인 의지를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픈 부모는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자기 안에 자녀를 딱 가두어서 내 손 안에 아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하튼 지금 제가 소개했던 6가지의 그 기준표, 이러한 각각의 경향들이 부모인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아픈 부모로서 건강한 양육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그저 선영향이 아니라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아프다,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아프다, 그럼 이런 아픈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실 아픈 부모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에요. 도움.
예. 여러분, 아픈 부모에게는 반드시 어떤 타인의 도움, 다시 말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로부터의 그런 도움과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저도 좋은 부모,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때로는 아픈 부모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심리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정서를 대물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 것이에요. 그러나 어, 또 제가 심리 상담사로서 또 아이를 키우는 또 부모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힘든 부모님들이 있다고 한다면 네, 잘 도울 수 있거든요. 네, 함께 공감하면서 네, 함께 이 모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심리 정서적으로 아픈 부모가 아니라 네, 일단은 내가 먼저 안정이 되고 그 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 강박에 대한 요소들,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통제하는 그런 부분들 함께 적나라하게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한 잘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함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에 저도 잘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아픈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네, 꼭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함께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제가 이 아픈 부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6가지 기준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심리적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